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자 교육 전문가 쓱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지은 선생님을 모셨어요. 선생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쪽에서 서울에서 조그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뭐 다른 곳에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얼굴을 조금 알리고 있는 오지은 강사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간단했나요? 제가 어떻게 오지은 선생님 아냐면 우리 큰애 어렸을 때 수필마트에 처음으로 제가 쫓아가서 배웠던 선생님. 맞아요. 서촌에 정말 공부방 있을 때 제가 거기 찾아가서 선생님 배웠고, 지금은 정말 많은 엄마들 그리고 수필마트 하시는 선생님들이 배우는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세요. 너무 간단하게 정말 뭐 작은 공부방 노노노 그것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인터뷰 자리를 되게 불편해하셔서 그동안에 이제 한번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만 하다가 이제 오늘은 정말 날 잡아서 우리 선생님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왜 모셨을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엄마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배고 또 그렇죠.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신 거예요, 선생님. 저 아이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제 경험을 뭐래도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서야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선생님 실패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게 큰애는 나노 전자 물리학과를 갔었고 둘째는 카톨릭 의대를 또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표를 그때 중3까지 거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엄마표를 하신 거예요. 물론 엄마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가 필이 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시작은 정말 되게 미약했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아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작은 미약한 시작을 하고 있는 엄마들한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럼요.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도 엄마표로 키우셨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엄마표 수학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뭐 일단 제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각각 한 팀씩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에 한 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객이 좀 전도를 해서 내 아이는 알아서 해라 내비두고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수업하는 선생님이 되어 버렸죠. 네. 그때가 둘째가 몇 살이에요? 제가 둘째가 한 초등학교쯤 되면서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팀이 좀 잘 됐어요. 첫째 팀은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 아이랑 그 가르치는 게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저는 그 두 경험을 두 아이 덕분에 각각 해봤어요. 애들이 극과 극인가 보다. 네네.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는 그 말이나 이런 공부방 내에서 하는 게 되게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설명 듣기 싫은데 엄마니까 앉아서 들었던 게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좀 표정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너는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래서 어떡해. 6학년 때 정도까지 저희 첫째는 제가 직접 가르친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고집이 장난이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뭐 예습하든 뭐 복습하든 중학교 내내 혼자 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푸는 정도. 그리고 어떻게 잘 버티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얘기는 나중에 네. 그렇게 됐고 둘째는 저희랑 같은 팀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잘 만났었는데 초3 때 영재교육원을 3명이 준비했는데 3명이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예, 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제 동네에서 엄마들이 이제 자꾸 소문이 이제 찾아오고 났구나. 예, 소문이 나면서 이제 저희 둘째 덕분에 그 팀 아이가 중등까지 쭉 갔는데 그 아이가 영재고 가고 서울대 교육학과 가고 뭐 저희 아이도 의대 가고 또 한 친구도 일찍 외국을 갔긴 했는데 그 친구도 뭐 어떤 분야에서 좀 뭐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팀 아이들 덕분에 쭉 중등까지 진행을 했었죠. 네. 결국은 그 팀 때문에 완전히 공부방으로 전향이 된 그런 네, 경우네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좋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맞아요. 제가 그게 지금도 저한테 오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게 제가 중간에 겸업을 좀 했던 게 이제 방문 가외 수학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의 파트 강사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 파트 강사로 일하는 곳에서 저를 전임으로 좀 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침 또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거리도 멀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는 아이들을 다 못 오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사양하고 그냥 동네에서 계속 남게 됐죠. 제가 그때 선생님 계시던 데가 통인시장 있는데요, 거기가. 맞아요. 동네 애들도 별로 없고, 거기는- 학원가도 아니야, 거기가. 그냥 살던 곳이 그러니까 거기여서 거기서 오롯이 조그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이런 또 사연이 네, 있었구나. 그쵸. 오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또 마침 그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됐건 수학에 대한 부담은 적으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게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뭐 시험 점수 결과는 나중에 문제고 그런 마음을 내가 불러 일으켜 주는 사람이다. 이런 데에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쵸. 일단 애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원래 결과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중등, 고등은 이제 원래 못 가르치기도 하고, 중등은 제가 가르치면서 계속, 시험 대비나 이런 게 제가 발빠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험 대비나 학교 교과 문제집을, 이렇게 막, 뭐, 훈련시키고 이러는 건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전공이 그쵸.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고력 수학. 그렇죠. 네 쪽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로 뭐 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팩토, 네. 또 슈필마테, 그리고 또 뭐 하셨죠, 선생님? 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출발한 네. 거는 공부방을 교구를 이렇게 해놓고, 네네네. 아이들이 오는 아이리더 스쿨이라는 아. 지금도 있을 가베? 아니요, 그 가베, 가베도 하고 가베도 보드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 그 진희 수학이었거든요. 그때 가면은 여기 바닥부터 천장까지 교구가. 보드 게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많은 걸 다 한단 말이야. 그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그런 걸 그게 하셨구나. 저희 어떻게 보니까 진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었네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남편이 이제 언론사 쪽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별로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제가 같이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마침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싶었는데, 교구를 살 돈이 마땅치는 않고, 그 교구를 산 김에 그걸로 교육도 하면 참, 교구비도 뽑고. 그렇죠. 내 아이 2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돈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구들이 이제 어떤 투자 대비의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고, 제가 예전에 수학은 밥이다 카페에 아주 초창기부터 그 강미선 선생님 네, 강미선 카페? 선생님하고 오. 지금 인연이 또 꽤 오래됐는데 그쵸. 그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카페. 저는 지금 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맨날 막 쫓아다니고 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카페 엄마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막 프로그램 뭐 막 뒤져가지고 그때 인터넷도 잘 발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봐야 돼요. 그 애들처럼 엄마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교과서랑 책 그런 거. 들고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거 같던 거예요. 무슨 뭐 설명회 아니면 무슨 뭐 약간 마인드 교육 같이 해주시는 그쵸, 그쵸. 엄마표에 이제 뭐 심리적인 거, 뭐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 교육하는 데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강미 선생님 교육은 거의 다 쫓아다녀서 매니아였구나. 매니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좀 수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보고 도움을 많이 얻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아이들 성장했던 얘기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그 나중에 카페에. 네 찾아서 그걸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 저도 사실 네. 우리 카페에도 그런 엄마들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좋은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될 그게 뭐 그걸 가지고 애들이 커서 어떤 결과를 냈다 이런 거보다 그 기록 자체가 너무 사실 그럼요, 소중한 거예요. 그럼요. 그걸 가지고 책을 내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걸 머리로 국리만 국리만 저도 네, 내가 국리만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참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엄마들 네. 그런 모습 그리고 과거의 제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떠올라가지고 되게 네.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을 처음 출발이지만 네네. 엄마가 어쨌든 좋은 양분을 준 거는 네. 나중에라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들이 뭐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뭐 얘하고 그쵸.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괜찮을까요? 나중에 상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걱정이 너무 이런 걱정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드는 네. 거예요. 일단 해보고
하면서 그리고 같이 걱정하면 배우고. 안 돼요. 그 걱정이 씨앗으로 몸에 자라요. 걱정은 진짜 이렇게 뭐 잡초 뽑아내듯이 빨리 다 뽑아내고 긍정 마인드만 안에 가득가득. 그러니까.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이를 믿고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그 믿는다는 게 저도 지내면서 그 당시는 좀 못 느꼈거든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어쨌든 큰 마음으로 아이를 그냥 믿고 있었구나. 그냥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그게 그냥 생활이 되어버려서 모르고 지났지 나중에 보니 그게 참 아이들한테 좀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엄마들한테 너무 사실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건 괜히 미래에 대한 암시 같잖아요. 안 좋은 암시.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애하고 나랑 사이가 그렇게 멀어질 만하게까지 되려면 아예 안 보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아니 큰 애하고 사이가 그때 안 좋을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하고 평생 그 감정이 그러진 않고 않았죠.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골짜기가 네. 깊숙해진 만큼 튀어 올라와서 그 반등하는 그쵸. 주식 반등?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 갭 차익을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골짜기에 움푹 파일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은 답답하고 힘들곤 하지만 그래도 그때조차도 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믿음은 계속 갖고 계셔야 맞아요. 돼요. 예. 우리 애가 이제 큰 애가 고등학교 이제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의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 대한 무게 이런 건 훨씬 더 크고 그렇죠. 그런 엄마가 엄마표 수학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나 부담이 때문에 혹시 있어요. 맞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쵸. 잠깐 그런 시기가 오죠. 오죠. 네, 왜냐하면 엄마표라는 게 이제 저는 엄마표에다가 플러스 아이들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으로 직업이 되어버린 케이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엄마표로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약간 자기 주도를 좀 이렇게 부여해 주는 시기가 올 때 그 줄다리기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못 느끼고 이제 선생님으로 좀 전향을 했지만 근데 너무 바빠서 이제 못 느끼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처음부터 많이 개입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내 공부가 엄마가 지시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라니까 엄마의 스케줄 아래 그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엄마표라기보다 엄마 주도적인 아이는 이렇게 피동적인 자세로 맞아요.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원 보내서 학원 선생님이 관리하는 거랑 맞아. 뭐가 달라요? 그럼 엄마가 네. 그냥 관리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되면은 엄마표의 진정한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네. 선생님? 내가 우리 애를 관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믿고 지켜본다? 예, 믿고 지켜본다. 근데 그게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례를 얘기해드리면은 네네. 뭐 좀 위안이 되시거나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아, 좀 텐데. 도움 좀 주세요, 선생님. 저희 큰애 같은 경우 일단 저희 둘째한테 포커싱을 맞추면 어쨌든 의대를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카톨릭 의대예요. 카톨릭 그것도. 의대를 갔고요. 원년에 갔어요. 그리고 수능도 도 어려웠는데 하나 틀리고 수학에선 2개를 틀렸어요. 어쨌든 3개밖에 안 틀리고 최저도 충분히 맞추고 그렇게 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엄마가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하시고 엄마가 관리를 잘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둘째는 사실은 거저 키운 거고요. 오히려 첫째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힘을 빼는 순간 아이가 스스로 잘하게 된 케이스예요. 의식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은 너무 의식을 상태에서 하면서 살면 안 돼요. 네.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엄마랑 애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생활도 다 하면서 그 그렇죠. 와중에 엄마표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피곤해서 못 살아. 저는 또 그 계획형 J형 아니거든요. J. 저도 P형이에요. 아, 선생님도 P형이세요? 네. 전혀 계획을 못 세워요. 예.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온 건데 저희는 첫째가 굉장히 계획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굉장히 늘어지고 잠만 자고 그냥 자기가 하란 대로 고집 세고 자기의 필이 꽂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딱 손을 놓은 다음에는 중학교 때 자기 혼자 알아서 하는데 곧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갔는데 막 어, 방송반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데 저는 고등학교 성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 다 알아서 했어. 근데 그게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놀았어? 때 너무 놀아가지고 미치겠다. 근데 본인이 이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과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저희는 예습이나 뭐 선행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학교 오로지 학교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뒤늦게 막 내가 엄마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애를 이렇게 못 돌보다니 막 그때 좌절 느끼면서 막 학원 알아보고 한 2달 다녔나? 근데 기초가 길게 너무 못 다녀.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허락받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네. 지금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한 자릿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알았어요. 어머. 저희한테 전혀 보여주지도 않았고 계속 혼자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괴로웠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는 그때 이제 마음을 잡고 고2 말부터 공부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수학을 놓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 오로지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인강 듣고 문제집 한 권을 5번 풀고 그리고 또 개념을 그렇게 푼 다음에 유형 문제를 또 한 권을 계속 반복해서 풀고 혼자 공부를 해서 3등급 마지막에 2등급 직전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 등급에서 올려서 정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수능에 맞춰서 이제 내신이 안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또 논술도 잠깐 준비했지만 논술은 뭐 잠깐 준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 아이한테 요번에 이제 엄마가 이런 걸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는 공부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거 뭐 그거는 얘기해줘도 돼. 그래서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한 거 같으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얘기는 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적당히 관심을 가져주고 적당히 풀어주고 하는 그 정도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너무 과한 관심을 가져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엄마나 아빠가 무관심해서 뭐 나몰라라 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거나 했는데 이 줄타기. 그거를 제가 잘 해줬고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주고 저희가 자료 찾아주고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그래서 진로가 계속 본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로를 계속 찾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진로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주도가 확실하게 된 케이스가 되죠. 그 친구가 그럼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는 솔직히 정말 알아서 해라는 개념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사춘기가 아이마다 좀 다르게 오긴 하는데요. 네네네. 저희 첫째는 사춘기가 일찍도 왔고 그 굉장히 자기의 그 고집이나 자기의 개념이나 자아 이런 게 같은 자아가 게. 굉장히 확실한 아이여서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모습대로 가야 되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네, 게. 그래서 제가 내가 관리를 못하나? 뭐 관리를 원래 해주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부딪혔었어요. 그래.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고3 동안 저희 첫째 아이가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공부는 어찌어찌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감정이 훅 힘들어질 올라오는 때가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조금 약간 미술 쪽을 좋아해서 그런지 약간 감성이 발달을 했는데 표현을 못했을 뿐.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고3 때 고3인 엄마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 중학교 때부터 심리 상담 이런 걸 공부를 좀 했어요. 많이 도움이 돼서 저희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계속 질문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고 아빠는 이제 옆에서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잘 하고 있는지 또 본인이 이렇게 확인해주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힘들어질 때 이제 스케줄 관리를 조금 해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온 가족이 좀 도움을 도움을 줬죠. 예.